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 인터뷰 화제인 김소연입니다. 외국에 나갈 때 꼭 필요한 것이 여권이죠. 하지만 앞으로는 실물 여권 없이 스마트폰만으로 신분 확인이 가능해질지도 모릅니다. 이번 CES 2024에서 모바일 여권 트립패스가 최고 혁신상을 받았는데요. 오늘 파워 인터뷰 화제인에서는 모바일 여권 플랫폼 기업 로드시스템 장량호 대표를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바쁘신 가운데 출연 감사드립니다. 시청자들을 위해서 로드시스템이 어떤 기업인지 소개 잠깐 부탁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모바일 여권을 기반으로 해서 관광의 신분 인증과 페이먼트를 결합해가지고 관광 편의성을 극대화시키면서 한국에 들어오는 모든 관광객 또는 한국에서 밖으로 나가는 모든 관광객들에게 어떤 그런 페이먼트, 신분 인정 또 어떤 그 교통, 어떤 이런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네, 이번 CES 2024에서 최고 혁신상 1개 부문, 혁신상 2개 부문을 받으셨어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상하신 소감이 있으실 것 같은데 좀 어떠셨어요? 사실은 저희는 이제 이번에 CES에서 이 수상을 할 거라고는 사실 기대를 좀 못했는데 예상외로 굉장히 많은 성과를 좀 거뒀던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모바일 여권과 이제 이용해서 신분 인증과 결제를 결합해가지고 관광에 좀 편의성을 주고자 있는 그대로 저희가 이제 CES에 좀 설명하고 어떤 그 동영상을 접수를 했는데 혁신상 2개 이제 최고 혁신상. 특히 이제 그 중에서는 이제 개인 프라이버시 분야에서 이제 어떤 개인 정보나 어떤 그런 신분에 대한 정보가 중요해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분야에서 혁신상을 이제 2개를 받았죠. 그러면서 신분 인증과 페이먼트가 결합된 부분이 최고 혁신상으로서 받고 나니까 좀 처음에는 좀 실감이 안 났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은 어떤 스포트라이트를 좀 받고 있습니다. 네, 올해 CES에 전 세계 4,300여 개 기업이 참가해서 경쟁률도 높았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수상까지 하셨으니까 현장에서도 반응이 좋았을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저희가 이제 서울 통합관을 통해서 나갔는데요. 사실은 그 위치가 좀 저희가 뒤에 있다 보니까 밖에서는 잘 안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외로 많은 이제 분들이 찾아왔어요. 그 이유를 보니까 최고 혁신상을 받은 업체들의 그 정보를 갖고 이렇게 찾아오셨고 또 일반적인 어떤 그런 그 뉴스 채널들 또 투자자들 금융기관들 공공기관들 국내외 쪽에서 한 30여 개 정도를 저희를 찾아와서 사실은 생각보다는 좀 많은 좀 성과를 거뒀던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로드시스템의 사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모바일 여권 서비스로 신분 확인은 물론이고 결제까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대표님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는 이제 그걸 하나의 관광 여정 전체를 아우르는 그 영역에 저희 이 트립패스 플랫폼 하나로 모든 거를 이제 서비스하자라는 어떤 그런 기본 사상 하에서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볼게요.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에 이제 인천공항에 딱 입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 트립패스를 통해서 자동 이제 신분 인증이 돼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인천공항에서 예를 들면 이제 서울로 들어와야 된다면 그 공항철도를 타거나 어떤 버스를 타야 되는데 이때 이제 저희 트립패스를 통해서 교통이 기본적으로 탑재돼 있으니까 그냥 태그를 하고 이제 타면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호텔로 오게 되겠죠. 먼저 호텔에 오면 여권을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여권 대신에 저희 이제 QR을 통해서 여권 인증을 할 수 있는 패스트 체크인. 그리고 나서 이제 거의 저희 월렛을 갖고 결제를 하다 보니까 이 개인별 결제 수수료를 이 부분이 이제 저렴해져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숙소에 들어가서 여권을 가방 안에 잘 놔두고 이제 핸드폰 하나만 가지고 나와서 첫 번째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어떤 맛집을 좀 가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택시를 타든가 뭘 탈 때 택시도 저희 모바일 핸드폰 하나로 결제가 되니까 타고 예를 들면 이제 뭐 편의점 가서 물건을 사야 돼. 편의점 갔더니 또 텍스 리펀이 돼요. 텍스 프리가. 그래서 한 15,000원까지 이제 이게 내려와 있거든요. 그래서 15,000원짜리 물건을 사면서 10% 1,500원이 또 할인이 돼서 또 구입하는 이런 어떤 여정을 걸쳐서 저희가 이 모든 여정에서 이제
각각에 대해서 어떤 그 결제할 때 결제 수수료, 텍스 리펀할 때 텍스 리펀 수수료, 또 인증할 때 인증 수수료를 받는데, 특히 이제 우리 관광객들은 면세점 가서 물건 살 때 여권을 내밀어야 되는데 여권 내밀지 않고 모바일 여권을 통해서 구매를 하게 되면 저희가 인증 수수료와 또 결제 수수료를 받고요. 또 카지노를 좀 갈 수도 있겠죠. 그럼 카지노를 갈 때 또 여권을 내밀어야 되는데 이 QR로 인증을 하고 들어가면서 열심히 놀고 나오다 보면 이제 그 콤프라고 하는데요. 뭐냐면 10% 잃은 것만큼 이제 이렇게 리워드를 해주는 게 있어요. 그거를 저희 이제 이 월렛으로 받아가지고 또 삼성동 같은 데 가서 또 이게 결제를 할 수 있는, 이런 모든 관광 여정 전체가 현금을 받을 필요 없이 그냥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데, 저는 그거를 3풀이라고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패스포트 프리, 그다음에 텍스 프리, 캐시 프리. 그러니까 핸드폰 하나로 그런 어떤 관광 전체가 정말 편하게 되어 있는 그런 사업 모델로서 각각 모든 곳에서 저희는 다 이제 수익 모델화 연결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관광에 대한 빅데이터가 이제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외국인이 몇 명 왔어, 근데 이 정도는 나와 있지만 어디에서 뭘 얼마나 샀고 어느 나라에서 얼마나 왔고 연령대가 뭐고 성별이 뭔지가 구분이 안 됐었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게 굉장히 정교하게 트래킹이 되면서 어느 나라에서 몇 명에서 어떤 성별로 어느 지역 가서 얼마를 썼는지가 이제 이게 다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 가능한 근거는 데이터 3법이 이제 허용이 되면서 저희가 이제 비실명화 시켜가지고 그것들을 다 이제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메타데이터를 만들고 필요한 것을 제공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떤 서비스 모델을 지금 가지고 있고요. 또 그것 또한 우리나라에 이제 그 3대 거래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데이터 거래소예요. 거기에서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이제 확장 모델을 갖고 있고, 또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에 이런 이제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정부는 정책 방향 잡는데 민간은 마케팅 하는데 이런 어떤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모델들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나 크로스 셀링 플랫폼이라고 그래서 면세점 고객이 카지노를 가거나 카지노 고객이 면세점을 올 때 이제 서로 이벤트에 대한 부분을 정보를 저희가 교류해 줄 수 있게끔 하는 플랫폼이 이 안에 담아 있다 보니까 카지노에 온 고객에게 예를 들면 면세점 할인 쿠폰을 보내갖고 우리 면세점으로 오세요. 그러면 면세점 고객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할인 쿠폰을 받은 고객은 할인을 받아서 좋으니까 또 거기를 가고, 그럼 소비가 늘어나니까 다시 또 어떤 그런 정부로서는 또 우리나라로 입장에서는 또 어떤 매출이 늘어나고 어떤 관광 수지가 또 어떤 그런 좋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 이게 저희 트립패스 플랫폼이고요. 이 트립패스 플랫폼, 트립패스를 통해서 외국인은 또는 뭐 내국인은 현금 없이, 그리고 카드 없이, 그냥 여권 없이 그냥 저희 쪽에 여권을 등록하고 카드만 등록하거나 또 현금만 충전해 놓으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하나의 온아이디 패스 플랫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앱을 다운받아서 지금 바로 사용할 수도 있는 건가요? 있습니다. 네, 저희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 기본적으로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여권만 이렇게 갖다 이제 카메라로 촬영하면 모든 것들이 자동으로 처리가 됩니다. 근데 이거의 가장 중요한 거는 남의 여권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기술이 저희의 독보적인 기술이에요. 그 기술을 통해서 여권에 있는 전자여권 칩에서 개인의 정보를 끄집어 오다 보니까 위변조가 근본적으로 불가하고, 남의 여권을 쓰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얼굴 인식을 통해 갖고 어떤 본인 사용을 하게끔 되어 있죠. 지금 저희는 플레이스토어하고 앱스토어에서 서비스를 지금 론칭을 했고요. B2C를 본격적으로 이제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네, 여권은 신분증이라 보니까 개인정보나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면 위조나 복제의 가능성은 좀 없는 걸까요? 네, 사실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기본적으로 여권 자체는 사실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뭐 복제하고 남의 여권이 막 많이 나와 있잖아요. 저희 모바일 여권은 근본적으로 이렇게 차단이 되어 있는데, 블록체인 DID 기술을 통해서 위변조를 차단하고, 그리고 QR에 대한 어떤 타임 스탬프를 박아서 어떤 복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면서 근본적으로 신분증에 대한 어떤 진위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가짜 신분증을 등록해서는 안 되니까, 그래서 IC 칩에서 정보를 가져오는 그런 개인 정보에 대한 어떤 진위와 그걸 안전하게 블록체인 DID를 통해서
탈중앙화 시켜가지고 본인이 이제 관리할 수 있게끔 한 것과 그리고 내가 다 사용했으면 내 어떤 그 자기 주권 정보기 때문에 언제든지 폐기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블록체인 DID에서 기술을 통해서 저희가 그런 안정성과 또 폐기성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이제 복제 사진 촬영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막아놓고 개인 정보를 안전하게 지금 보호하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국내외 특허도 많이 보유했다고 들었습니다. 기술력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저희는 이제 이 모바일 여권인의 가장 핵심적인 거는 여권 인식 기술과 그다음에 인증 기술 그리고 이거를 이제 QR과 결합해 가지고 페이먼트를 결합한 기술인데요. 저희는 이 기술을 저희가 2013년에 연구를 해서 2015년에 개발을 완료하고 2016년에 PCT 해외 특허를 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 일본, 유럽연합, 중국 그다음에 이제 베트남부터 동남아 쪽에 지금 나가 있는데 일본 쪽은 특허 3개가 원천 특허가 등록됐고요. 미국 쪽은 원천 특허 2개가 등록됐고 유럽 연합은 지금 계속 저희가 지금 이제 작업 중이고 중국도 작업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 여권 정보에 대해서 어떻게 위변조를 과려내는 거냐. 그리고 그러면 이 여권 정보를 어떻게 그러면 이 정부와 또는 어떤 개인 간의 어떤 인증을 할 수 있는 거냐. 이게 핵심 기술이에요. 사실 어떤 그 기술은 이게 고도의 기술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게 이제 선점을 하다 보니까 다른 데서 들어오기가 쉽지 않죠. 여권을 QR로 변환해서 인증하는 이 기술, 이게 이제 BM 특허의 저희 기술이고요. 거기에다 페이먼트를 결합한 기술, 거기에다 텍스 리펀을 결합한 기술, 거기에다 이제 다른 어떤 그 여권 신분 인증을 결합한 기술, 이게 이제 특허로서 저희가 어떤 그 보호를 지금 받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